안녕하세요. 제빵쌤입니다. 네. 오늘은 사회 2단원 꿈의 전략을 세워라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는 토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논설문을 쓰는 그쵸? 장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좀 글을 쓰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을 좀 수업 시간에 좀 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고요. 네. 장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글쓰기인데요. 장문의 절차 또는 장문 쓰는 법, 글을 쓰는 법 얘기했죠. 장문하는 법에 대해서 보자면 첫 번째는 계획하기, 두 번째는 내용 생성하기, 그다음 세 번째는 내용 조직하기, 표고 쓰기, 고쳐 쓰기가 있죠. 이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매번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계획하기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책의 장문의 단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일단 네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 생성하기 단계. 내용 생성하기 단계는 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단어 단위의 아이디어를 조금 만들어내고 내용 조직하기는 문장으로 만들어진 형태의 내용들을 조금 순서 배열을 어떤 내용을 쓸 건지에 대한 순서 배열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고 쓰기는 내용 조직한 내용, 개요를 바탕으로 이게 개요 쓰기거든요. 개요짜기. 개요짜기를 바탕으로 초고를 쓰는 그런 작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쳐 쓰기 단계는 조정과 점검이라고 해서 매번 계획하기 또는 내용 생성하기에서 잘못됐으면 다시 앞으로 가고 초고가 잘못 쓰였으면 내용 조직하기부터 다시 고쳐주는 매 단계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꿈의 전략을 세워라 라는 논설문을 쓸 것입니다. 논설문. 쓰여 있네요. 말 그대로. 논설문을 통해서, 논설문은 글의 구조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3단 구성이라고 합니다. 서론 부분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그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가장 중요하죠. 글을 쓸 때 항상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쓴이가 뭐 어떻게 글을 쓸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본론은 내용이 좀 길죠.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 의견, 근거, 논리적인 근거, 입증 또는 문제 해결 방법,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은 앞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요약하고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고 또 주장이나 의견을 한 번 더 얘기해서 강조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논설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전략을 세워보자.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하자라고 주장을 하려면 무엇을 근거로 삼을 수 있을지 말해보자라고 얘기했죠. 뭐 예를 들면 출퇴근을 할 때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니까 자전거로 하면 교통체증이 좀 감소하지 않겠냐.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 유류비 절약된다. 뭐 매연 때문에 환경오염도 많이 줄어들 거고 운동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자전거를 타면 운동을 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건강해진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그 글 안에 많이 담겨 있을 수 있겠죠. 네, 신금자 작가님이 쓰신 글쓴이가 쓴 꿈의 전략을 세워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부터 좀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눌 때 앞에 첫 문단을 무조건 서론을 잡는다라고 생각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야기의 흐름이 앞에서 부분에서 조금 맥락을 같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따라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지금 이 맥락적인 부분들을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서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서론 부분에서 뭘 얘기하고 싶을까라고 봤더니 오늘날의 사람들이 너무 대박을 너무 권유하는 것 같다. 그래서 대박을 권유하는 사회가 돼버렸다. 사람들이 뭔가 내가 가져야 되는 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한 방을 노리는 이런 대박에 너무 흔하게 사람들이 빠져 있어서 그냥 쉽게 하는 얘기들도 오 대박 이런 탄성을 지르기도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글은 웹진이라는 곳, 말 그대로 인터넷상으로 보급되는 하나의 그런 웹진, 블로그 형태로 나와 있는 글을 좀 세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매체는 인터넷 웹진이겠죠. 인터넷 잡지 활용을 여기서 했다라는 점. 앞에서 서론 부분에서는 대박을 권하는 사회 풍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풍조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걸
던지고 있습니다. 본론일은 보니까 여기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본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본론 첫 번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꿈을 실현하려는 그런 욕구가 되게 많은데 그것이 너무 다 대박이라는 걸로 너무 치부해버린다는 앞에 부분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너무 대박만 노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꿈을 노력해서 찾으려는 게 아니라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사회 풍조가 너무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대박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 라고 건드리고 있죠. 그래서 대박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오는 피로감이라고 먼저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논지 자체에서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상대적,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고, 그죠?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 부자들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한없이 못 살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벗어날 수 있는 욕구는 대박, 한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풍토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뭔가 대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한 방만 노리는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한 방이면 돼. 그래서 하루하루 빠듯빠듯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회의감 또는 대중매체에서 너무 화려한 사람들만 보는 것. 그 사람들은 부자가 행복해 라고 이미 각인을 시켜준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부자는 곧 행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뭉칫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운, 요행 이런 것들을 바란다. 우연히 노력하지 않고 우연히 바라는 이런 요행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뒤쫓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박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다면 과연 본문 첫 번째, 두 번째 대박은 아무 노력 없이 행운만 이루어지면 될까? 라고 여기서 이제 예시를 제시하고 있죠. 원인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론 2에서는 대박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예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발을 봤더니 발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막 뭉개지고 뭐 너무 안 이쁘다는 거죠. 그렇게 대박을 이루고 대박을 성공한 사람이었는데도 그 사람은 발 사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 그것이 대박이 아름다운 춤을 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두 발이 기형으로 뒤틀리는 이런 내용들이죠. 이 내용입니다. 바로. 그래서 대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연습과 피나는 그 사람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노력과 연습의 결과물. 또 있죠. 예를 하나 더 들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우리나라에 4강에 진입했다는 것. 근데 그것도 그냥 대박이 아닙니다. 4강에 들어갔던 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처음 들어왔던 히딩크 감독이 일단 세대 교체를 잘했다라는 것. 젊은 세대 교체. 그리고 체력 증진 많이 시켰다는 점. 실전 연습 진짜 많이 했다는 거죠. 우리 5대0 기본이 5대0 5대1 6대1 이렇게 계속 졌었는데 정작 그것들이 하나의 노력이 되어서 뭐가 됐다? 4강의 대박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박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대박은 단순히 우리가 노력껏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네, 끊임없는 노력과 준비된 부단한 노력과 실천이 숨어 있었고, 그렇죠? 자신의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대박을 이룬 사례를 통해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역사적으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나이대 이 나이를 조사한 결과 60에서 70대의 역사적 업적을 이룬 사람은 35%, 70에서 80대 23%, 80대 이상 6%, 57세의 칸트도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지 이게 너무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지속적인 그러니까 짧게 해서 한 번에 간다는 게 아니라 지극히 여러 번 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뤄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대박을 한 방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른 나이가 넘는 나이까지도 노력을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 젊은 나이에 너무 빠르게 대박을 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여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시가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점이죠. 일단 꿈의 전략, 제목처럼. 먼저 발레리나 강수진처럼 월드컵 4강 쾌걸 이룬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역사적인 큰 업적을 위인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대박만 쫓았던 게 아니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죠. 네,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더라. 그래서 이게 주제문이 됩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꿈의 전략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라는 게 결론이겠죠. 네. 우리가 이제 이거는 논설문이고요. 이제 논설문을 쓰기 위해서는 이건 하나의 글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글을 써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글의 목적이나 글의 주제나 예상 독자나 매체를 뭘 사용했는지, 이게 이제 생각보기 2번 같은 경우가 개요짝인 거죠. 글쓴이의 주장이 이렇게 근거 1, 2, 3, 그래서 이거에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는 점 꼭 지켜서 한번 봐주시고요. 생각 펼치기는 네, 괜찮습니다. 생각 모으기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